오늘 오후에 두 번째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한동훈에 대해서 제명이 나올 것 같아요. 한동훈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 모든 진심을 이해하지 못한다. 한동훈의 입장에서 최악은 뭐냐면 저거예요. 분당 시나리오 얘기입니다. 분당 시나리오라고 열심히 떠들어댔는데 분당한다고 하는데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음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장동혁과 오세훈이 이준석과 한동훈을 놓고 서로 누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느냐. 이 게임이 펼쳐지고 있다. 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어제부터 단식을 시작했는데 지금 한동훈이라는 대어를 낳기 위해서 좀 힘을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그저께 한동훈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할 때 같이 섰던 의원수를 보면 압니다. 6명이에요. 달랑. 지금 저들은 저렇게 떠들어대고 있지만 지도부 사퇴론 찻잔 속에 그야말로 퐁당 설탕 하나 각설탕 하나 찻잔 속에다 넣으면 퐁당하고 그 순식간에 녹아버리고 끝나죠. 그 정도로 끝날 거다. 자, 지금 한겨레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어디서 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이 시진핑을 만났을 때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이게 미국이 당연히 알죠. 그동안 언론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미국이 당연히 아는데 굉장히 거슬리는 제안을 이재명이 몇 가지를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격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전부 미국의 이해관계하고는 전혀 다른 미국에서는 생각지도 않는 그런 내용을 일방적으로 미국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시진핑한테 먼저 제안을 했다라고 해서 사실 이 내용은 시진핑의 서울, 평양, 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하자라는 거하고 지금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원상 갈마 평화관광, 대북 보건의료 협력, 광역 두만 개발 계획 이런 큰 이슈 몇 가지를 시진핑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걸 트럼프한테 얘기를 해도 지금 트럼프가 흡족할지 아닐지 모를 내용인데 이걸 시진핑한테 가서 얘기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격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나왔네요.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근데 사실 지금 저런 내용은 결국 이제 저 내용을 중국에다 얘기하면서 저거 다 북한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중국한테 얘기를 하니까 중국은 다 좋은 얘기인데 지금 자기들이 북한에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김정은한테 그런 얘기가 먹힐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시진핑보다 더 김정은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본인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시진핑한테 먼저 쪼로록 달려가서 얘기했다. 이거 자체를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은 태생적 친중이구나 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내용 자체가 서울과 평양 그리고 평양에서부터 베이징에 고속철도를 건설하자. 이거 건설하려고 맘만 먹으면 금방 건설할 수 있지만 문제는 북한 지역을 통과하는 그 라인이죠. 거기에다가 고속철도를 누가 얼마를 들여서 어떤 식으로 건설할 것이며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이게 하루 이틀에 될 문제가 아닌데 이런 문제를 시진핑한테 먼저 던졌다. 북한하고는 얘기도 안 하고 단둥부터 베이징까지는 이미 고속철도가 완성이 돼 있습니다. 단둥부터 베이징까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부터 신의주까지의 고속철도 문제인데 그걸 중국이 얘기해달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원산 갈마 평화관광 이것도 중국이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북한이 결정할 문제지. 대북 보건의료 협력 이런 것도 그렇고 광역 두만 개발 계획 이것도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결국 이제 두만강 쪽에 중국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 그쪽에 북한 쪽 지도를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두만강하고 러시아하고 두만강 쪽이 끝이 이제 북한과 중국의 경계인데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가 셋이 이렇게 나란히 마주보고 있는 삼각주처럼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북한하고 직접 맞닿지 못하는 게 중간에 아주 2.5km 정도 아주 굉장히 좁은 지역인데 중국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마지막 끝에 지금 보시면 이
러시아하고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북한하고. 근데 사실은 중국이 아주 좁게 사이에 지금 보시면 러시아하고 북한 사이에 중국의 경계가 다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북한이 직접 맞닿지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저 중국 때문에. 그래서 이 4대 사업 제한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국의 정서를 자극했다. 미국을 격분케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뭐 환율이 1470원 문턱까지 어제 1468원까지 올랐습니다. 오늘은 지금 어떤가요? 이제 뭐 또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1470원을 뚫었네요. 오늘은 지금 주요 64개국 통화 가치 가운데 원화 가치가 거의 꼴찌 수준이다. 64개국 가운데 5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9년 8월 말에 금융위기 때 88.88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그때보다도 더 낮은 86.58까지 떨어졌다. 원화의 명목 실효 환율 지수가 지금 이 지수는 어느 정도냐? IMF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1998년 11월 말 당시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IMF가 한국에 오지만 않았다 뿐이지 사실상 외환 위기 상황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근데 달러나 위안화는 전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뭐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부동산은 새해 들어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부동산이 올해 떨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보지 않고 있다. 더 작년 7개월 동안 이재명 정권 7개월 동안 오른 게 그 정도인데 올 한 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오르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뭐 서울의 주요 지역은 올해는 30% 가까이 상승할 수도 있다. 지금 작년에 거의 20% 상승을 했는데 올해는 기간상으로 볼 때 거의 3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죠. 뭐 공급은 전혀 지금 대책을 못 만들고 있고 원래 1월 달에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지금 공급 대책이 1월 달에 못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지난 9월 달에 내놨던 대책처럼 실효성 없는 대책이 나왔다가는 시장에 오히려 공급이 불가능하구나라는 사인만 주게 된다라고 해서 지금 뭐 서울에 있는 유유부지들 막 탁탁 긁어 모으고 있다는데 유유부지라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있어봤자 조금 작아서 기껏해야 500세대, 1000세대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풀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서울에서 빠른 시간 내에 주택을 다량으로 공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서울 지도를 놓고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서울 면적 610제곱킬로미터 중에 140제곱킬로미터가 그린벨트고 나머지 지역 내에 주거지역과 녹지지역들을 놓고 보고 있으면 빈 땅이 거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외에는.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한다는 식의 그렇게 하면 빨리 공급할 수 있죠.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하겠다라는 식으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처럼 무슨 뭐 어디 있는 무슨 군대 무슨 부지 뭐 성동 구치소 나간 부지 뭐 여기 부지 저기 부지 기껏 해봐야 몇천 평짜리 부지들 가지고 해봤자 몇백 세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대규모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뭐 1월 말에 4번째 공급 대책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1월 말 가지고 안 된다. 3월까지 미뤄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쉽지 않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밤에 결국 11시 10분쯤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김병기를 제명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김병기는 어제 낮에 가가지고 윤리심판원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가 전부 징계시효 3년이 넘은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징계시효를 넘었다. 그러니까 징계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더니 이 윤리위원들이 빡쳐가지고 최근 것도 있지 않냐. 3년 안 된 것도 있다. 그리고 3년 지났다고 하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충분히 징계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오면서 급히 제명을 해야 된다로 돌아섰다는 거죠. 원래는 뭐 제명까지 아니고 탈당 권고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 뭐 실질적인 제명이지만 그래서 제명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번 주에 김병기의 제명이 선수를 쳤기 때문에 국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겠나 예상을 해봅니다. 국힘에서도 뭐 이 재심 청구를 하겠지만 재심 청구 기간이 지나면 이 절차는 이렇게 되죠. 윤리위원회에서는 제명을 하고
재심 청구를 하면 재심 청구 기간이 지나면 재심에서 기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총회에서 이 제명 처분을 승인해야 제명의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이렇게 뭐 제명한다고 윤리위원회에서 제명한다고 해서 바로 제명되는 게 아니고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제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뭐 정청래는 윤리위원회 단계만 거치면 바로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제명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이니까 제명되는 건 확실시 돼 보입니다. 자, 김만배 나무 이들에 대한 5,500억 계좌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가압류한 14개 계좌에 5,579억 원이 있다라고 해서 깠더니 가압류하고 나서 들여다봤더니 전부 깡통 계좌더라. 7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몇만 원 단위밖에 안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5,500억이 있었던 계좌들인데 이미 검찰이 집행하기도 전에 돈을 다 빼갔다. 결국 이들이 남긴 수익을 어디론가 지금 다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저수지에 다 가서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들이 부동산을 산 것들은 팔지 못했으니까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부동산은 얼마 안 되고 전체 수익의 대부분이 이 금융자산인데 이 금융자산들이 자신들 계좌에 있다가 이 화천대유 계좌니 이런 도 아니면 개인 계좌나 계좌에 있다가 이게 어디론가 다 빠져나가는데 그걸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이걸 추징보전할 때 전부터 이미 이 계좌들이 깡통이라는 걸 알았는데 왜 성남시에 알려주질 않았느냐. 지금 성남시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금융계좌가 아니라 어딘가에 이 돈이 숨겨져 있다. 결국 이 현금으로 찾았든 뭘 어떻게 했던 간에 그 돈들이 어딘가에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코인의 형태로 어딘가에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현금의 형태로 어딘가에 숨겨져 있거나 숨겨져 있지 않겠나. 자, 지금 김경과 강선우를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라고 경찰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미국 가서 김경이 뭐 했는지 일정도 제대로 지금 김경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 강선우는 아이폰의 비번을 안 알려주고 있어서 핸드폰 포렌식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 김경을 재소환해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치지 않겠나. 지금 1억 원 뇌물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게 돌려줬건 아니건 일단 뇌물로 인정을 받게 되면 1억 원이면 이제 3천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되고 1억 원이면 그 검찰의 양형 기준상 10년을 구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1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받았고 돌려줬건 안 돌려줬건 간에 그건 정상 참작 사유고 적어도 5년 이상 7년 8년 이런 정도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강선우도 그렇고 김경도 그렇고 김경은 이제 준 쪽이니까 조금 낮아서 이를테면 한 5년, 강선우는 한 8년 이런 정도 선고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범죄들이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특가법상 뇌물죄로 일단 가게 되면 청탁금지니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고 특가법상 뇌물 자체가 워낙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김경과 강선우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특가법상 뇌물을 이 영장에 적은 이상 특가법상 뇌물로 기소가 될 거고 기소가 되면 지금 돈 줬다는 걸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 받은 사람도 돈 받은 걸 인정하고 있고 그게 녹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돈을 안 줬다고 해야지 뭐가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돈을 일단 줬다라고 하면 나중에 돌려줬건 안 돌려줬건 그건 정상 참작의 사유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뇌물죄 빠져나가려고 지금 머리를 굴렸는데 지금 어찌됐거나 뇌물로 영장을 쳤기 때문에 뇌물로 기소가 될 거고 자, 이해운은 진짜 매일같이 뭐가 터지고 있는데 대학 6년간 장학금을 이해운 장남이 받았다. 생활비 장학금을 받았다. 근데 그게 아버지가 껴가지고 이게 한국고등교육재단이라는 데가 이제 SK가 만든 SK의 최종현 회장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말고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이 만든 재단인데 이 한국고등교육재단하고 포스코재단 이 두 개가 가장 많은 돈을 주는 장학재단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장경태 사건이
지금 고소인의 전 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에 영상을 추가 제출했는데 그 영상을 보면 분명히 장경태가 추행을 하고 있는 게 보인다. 네. 성범죄 입증은 3초면 충분하다. 네. 범행을 목격한 즉시 신체 접촉을 보고 항의했기 때문에 영상이 짧은 것뿐이지 항의 안 했으면 계속 만지고 있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자, 이것도 또 기가 막힌데 지금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가지고 하겠다라고 입법 예고를 한 이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법안에서 공소청의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 말이 되냐고요. 공소청장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왜 등장을 하느냐. 이게 헌법에 보면 90 몇 조의 국무회의에 의한 이런 게 있는데 헌법의 국무회의의 의안 중에 하나가 검찰총장의 임명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없앨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딘가에 검찰총장을 하나 붙이긴 붙여야 되는데 그나마 붙일 수 있는 게 공소청이다라고 해서 공소청 수장을 검찰총장이라고 부르겠다. 자, 헌법에 조항이 나오니까 헌법에 있는 거 이름을 없앨 수가 없으니 그 이름을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공개한 법안, 중수청, 공소청 법안 이거를 지금 자세히 분석할 이유가 없는 게 이게 또 민주당 가면 또 너덜너덜해집니다. 민주당에서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 지금 강경파들이 그러고 있고 지금 이재명이 이걸 밀어붙여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지금 없죠. 이미 지금 민주당 내 실권이 정청래 쪽으로 넘어갔고 그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과 문재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꾸준히 추진해왔던 게 검찰개혁, 검찰 폐지 이거였기 때문에 이걸 지금 뭐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이 필요하다. 뭐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봉욱이 나서서 이걸 지키려고 아무리 해봤자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뭐 열심히 분석해놔봤자 국회 통과 못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시간 낭비처럼 보여서 제가 이건 안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원진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정치연대를 적극 지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장동혁, 이준석 간의 뭐 특검 연대 이것 때문에 화가 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거는 제가 뭐 이해하고 있고 다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계엄 사과 이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건 한동훈의 정리다. 한동훈의 정리다. 한동훈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 모든 진심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한동훈만 확실하게 일단 정리하면 한동훈을 정리하는 건 가장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에 있는 적은 누구보다 위험한 거죠. 적이 바깥에 있으면 어느 정도 경계하고 그리고 뭐 공격을 해오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뒤통수 때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늘 역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전 유럽으로 호령하던 줄리우스 시저도 내부에서 배신해가지고 칼로 찌르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줄리우스 시저도 그렇고 뭐 전국 통일했던 오다 노부나가도 측근이 배신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박정희 대통령도 측근인 김재규가 암살하니까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한동훈의 배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박근혜 대통령도 유승민의 배신 때문에 유승민 김무성의 배신 때문에 탄핵된 거고 우리가 뭐 먼 역사를 볼 필요 없이 우리 지금 대통령 두 번을 다 그렇게 해서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동훈을 당에 남겨놓고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정리하는 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급선무로 할 일인데 한동훈의 정리를 일단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내부를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엔 밖에 있는 세력들과 연대하는 게 필요한데 연대를 할 때 어디는 연대하고 어디는 연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일단 조원진 대표도 연대하고 황교안 대표도 연대하고 황교안 대표 지금 뭐 평택으로 나간다니까 평택에 무공천하면 되잖아요. 국힘이. 그러면 사실상 1대1로 붙어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살아 돌아오면 좋은 거고 뭐 안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만 황교안 대표는 평택 같은 지역에서도 만일에 1대1 됐는데 못 이기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뭐 정치적으로 안 되는 거지. 그러나 만일에 평택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다 같이 연대해서 또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전광훈 목사님 그 자유통일당도 그렇고 그 고영주 변호사의
민주당인가요? 고영주 변호사가 이름이 뭐죠? 그런 모든 외부 세력과 다 연대하는데 어디는 할 수 있고 어디는 안 한다. 그건 맞지 않은 거니까 지금 이번 그 당 쇄신 방안에서 얘기한 그 모든 이재명과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겠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 합당하거나 뭐 입당을 지키거나 이건 아니고 이렇게는 안 할 거고 일단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지방선거에 지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연대할 수 있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겠다고 하면서 뭐 특정 세력과는 안 하겠다. 그럴 이유가 없죠. 한다면 다 하는 거지. 저들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만 통일전선 전술을 쓰라는 법이 있어요? 다 쓸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적과 승리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패배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아닌 모든 민주당과 이재명이 아닌 모든 세력과 연대해서 어찌됐거나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일단 한동훈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를 지켜보시죠. 한동훈을 오늘 정리하느냐를 지켜보시고 오늘 오후에 두 번째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한동훈에 대해서 제명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한동훈과 김종혁 둘 다 제명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은 뭐 평당원이기 때문에 제명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슨 뭐 의원총회 열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명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시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외부와 광범위하게 연대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배관시할 필요가 없다. 이준석의 입당? 그건 저도 절대로 반대하겠지만 입당이 아니고 이준석 세력이 어찌됐거나 간에 지난번 대선 때 보면 이준석이 나와가지고 8% 9% 가져가는 바람에 안 된 거 아니에요. 이번 지방선거도 또 그런 식으로 똥이나 싸자라는 차원에서 아무 사람이나 하나씩 후보를 내서 나올 수는 있거든요. 지금 뭐 이준석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99만 원으로 출마시키겠다라고 해서 단 1%라도 가져가가지고 안 되면 그럼 지방선거 지고 나면 다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준석이나 한동훈이나 다 쓰레기지만 한동훈은 일단 내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리해야 되는 거고 이준석은 어찌됐거나 회방을 못 놓게 눌러앉을 필요는 있으니까 어찌됐건 일단 특검 가지고 호흡을 한번 맞춰보고 이 특검은 조국도 동의할 수도 있어요. 조국도 지금 이 이재명을 흔들기 위해서는 지금 조국이 아무리 뭐 이재명한테 알랑방구를 껴도 눈도 깜짝 안 하기 때문에 이재명을 좀 흔들려면 특검에 와서 붙어가지고 반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니까 조국도 와서 붙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 세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170석이 아니라 162석인가 3석으로 줄은 상태라서 한 20명 정도 반발 세력이 나오면 특검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일단 보시죠. 오늘 저녁, 오늘 오후에 윤리위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 좀 지켜보시고 한동훈 문제를 빠르게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특검 문제로 전국의 방향을 돌리고 2월부터는 지방선거 2월 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체제로 급격히 가는 거예요. 자,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동혁 대표는 단계 사건의 본질이 특정인의 여론 조작인 거지 왜 사과도 안 하고 있냐? 라고 하는데 한동훈은 사과가 아니라 당무감사 조작에 드러나니까 등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한동훈은 끝까지 사과를 하든 뭐 하든 할 생각이 없다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윤리위에서 그냥 제명하고 끝내면 되는 겁니다. 제명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윤리위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한번 지켜보고요. 윤리위는 뭐 사안을 다 파악하는 것이 아닐까. 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워낙 이 한동훈 사안에 대한 조사를 깔끔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 윤민우 위원장 입장에서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기 때문에 윤민우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그 한동훈 세력들이 행했던 이 댓글 조작이라든지 이게 이 윤민우 위원장은 이 오마오당 이런 것들과 관련한 조사 전문가예요.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특별보좌관 같은 것도 하고 했던 이유가 특히 이런 그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중국의 여론조작 이런 것들에 능한 인물인데 지금 이 한동훈 세력이 했던 게 중국이 하는 식의 여론조작하고 동일한 방식을 택한 거죠. 동일하게 했던 거고 아이디 대거 빌려가지고 하는 아이디를 차용해서 하는 형태라든지 결국 드루킹이나
한동훈이나 중국의 우마오당이나 다 똑같은 방식의 여론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작을 단순히 윤리위에서만 징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형사 고발까지 아마 가지 않겠나. 이건 지금 한동훈의 범죄는 단순히 윤리위에서 징계하고 말 사안이 아니라 형사 고발을 통해 가지고 드루킹만큼 처벌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걸 보시고 또 내일 저희 자유 유튜브 연합 토론회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좀 보시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정치인은 어떤 식으로든지 선거에서 승리해야지 살아남지 뭐 아무리 명분이고 뭐고 다 좋아도 선거에서 지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뭐 지금 뭐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다 해가지고 선거 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선거에 지방선거 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이겨야 장동혁도 정치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고 계속 당내 세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고 당을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한동훈 정리하는 걸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로 이제 이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동훈의 제명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은 어제 또 다른 계엄이다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하면서 또 다른 계엄이다라고 하면서 사생 결단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버리면 제명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이 있기 때문에 재심 청구하는 기간 열흘을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25일쯤 가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일단 한 스텝 미뤘어요.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이 대안과 모색인가요? 뭐 어쩌고 하는 초재선 그룹과 면담에서 제명 결정을 오늘은 안 하겠다. 재심 기회를 부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놓고 지금 또 왜 빨리 제명 안 하냐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넉 달간 충분히 바람을 빼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발하는데 이게 전광석화처럼 제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당내에서도 초재선 그룹이지만 당장 오세훈도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오세훈도 당 다 깰 상황이냐. 왜 선거 앞두고 이걸 하느냐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한동훈 제명하면 공멸이다. 멈춰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건 뭐냐. 결국 오세훈은 한동훈이 나가고 나면 한동훈계가 갈 길을 잃으니까 그 한동훈계를 전부 오세훈계로 흡수하겠다.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오세훈과 이준석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오세훈은 당내에서 어떻게든 한동훈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저걸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을 내보낼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이미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했고 자기는 그러니까 한동훈 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배현진, 박정훈, 고동진, 박수민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한동훈 계인데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 4명이 4-5명이 한동훈 계니까 이 한동훈 계만 끌어안아도 서울에서 아주 확고하게 경선 승리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오세훈은 당내 경선으로 나경원 의원 외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후보로는 조정훈 의원이나 신동욱 의원도 서울시장을 생각하고 있다 이러고 하고 있지만 실제 세에 있어서는 나경원 의원 외에는 경쟁자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한동훈계를 싹 끌어안으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편드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동훈을 살리기라기보다는 한동훈계를 부모 잃은 자식들 걷어먹이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금 이준석은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하든지 아니면 창당을 해라. 지금 오세훈의 이 액션은 한동훈 보고 서울시장 출마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준석은 지금 저걸 얘기하고 있어요. 서울시장 출마해라.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해서 오세훈 떨어뜨려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야 이제 또 오세훈이 또 이준석한테 와서 붙을 테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오세훈이 한동안은 이준석과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다가 이준석을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끌어안아가지고 지금 특검하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또 한동훈 쪽에 붙어가지고 지금 장동혁과 오세훈이 이준석과 한동훈을 가지고
서로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장동혁과 오세훈이 이준석과 한동훈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 이게 앞으로 국힘의 모습이다. 앞으로 3, 4년 동안 다음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장동혁과 오세훈이 이준석과 한동훈을 놓고 서로 누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느냐. 이 게임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 오늘 한동훈은 제명 결정을 안 하겠다. 재심기에는 부여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스텝 죽이고 있는 거죠. 어차피 지금 1월 15일이니까 1월 말까지만 제명하면 된다라는 거고 지금 이준석의 얘기가 제일 재밌는 거죠.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하든지 아니면 창당해라. 이건데 창당은 한동훈의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창당한다고 했을 때 제일 우스운 건 뭐냐. 창당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동훈계의 주축은 되게 비례대표들인데 한지아가 가장 친한 사람 아니야? 한지아 김혜지가 제일 친한 사람인데 요즘은 한지아 김혜지가 저 어제 한동훈이 기자회견 하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어제 나온 사람은 유용원 정도? 그러니까 유용원, 안상훈, 한지아, 김예지 이런 한동훈이 공천을 준 비례대표들인데 이들이 안 나와. 벌써 이제 한동훈의 끈 떨어진 거를 자기들도 다 알고 있고 앞으로 2년 더 국회의원 해먹으려면 괜히 한동훈 계속 따라다녀 봤자 당에서 왕따만 되고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한동훈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한동훈계가 대부분이다 라는 거죠. 배현진과 박정훈 고동진 나왔던가요? 그런 정도 나오고 한 6, 7명 나오고 20명이라 그랬었는데 어디론가 지금 다 없어졌어요. 특히 비례대표들이 없어졌습니다. 낚시를 할 때도 큰 물고기가 이 낚싯줄에 한 번에 이렇게 당겨오려고 하다가는 낚싯줄 끊어집니다. 낚싯줄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수들은 내려놨다가 당겼다 내려놨다가 당겼다 하면서 특히 고기가 언제 맛이 가냐면 물 위로 살짝 올라와서 공기를 한번 먹으면 확 맛이 가요. 그러니까 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는 굉장히 힘이 세지만 물 밖으로 조금만 나오면 힘이 빡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지 물 밖으로 조금 빼가지고 공기를 먹여야 얘가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 주변에 딸려 나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얘만 딱 빼 나가야지. 이 그 큰 고기 얘만 쏙 빼야지. 얘 주변에 있는 애들까지 막 다 뚜루루루루 하면 타격이 크니까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빵꾸가 나니까 그러니까 힘을 빼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동훈의 입장에서 최악은 뭐냐면 저거예요. 분당 시나리오 얘기입니다. 분당 시나리오라고 열심히 떠들어댔는데 분당한다고 하는데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제일 맛이 가는 나가는 사람 전부 원에만 따라 나가. 김종혁, 신지호 여기만 따라 나가서 몇 달 있다가 관도. 지금 한동훈 개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원애들 중에 꽤 있는데 그 원애들 중에서 한동혁 따라 나갈 원애는 몇 명 없다. 지금은 원애 중에서 한 10명, 15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 실제로 탈당을 했을 때 따라 나갈 사람이 없다. 왜냐면 그 원애들이라는 사람들도 다 좋은 지역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순간 그 지역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지역마다 한 10명씩 늘어섰어요. 이를테면 고동진이 나간다? 강남병인데 그 강남병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한 20명, 30명이 우르르 모여들 겁니다, 아마. 지금 송파을 배현진, 박정우는 따라 나가는 순간 바보 되는 거죠. 이들이 만일에 따라 나간다라면 오로지 바라는 건 뭐냐면 다음번 공천 전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대표가 패배하고 그리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그만두고 나면 그러면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을 때 다시 들어와서 다시 합당해서 그 다음에 한동훈이 당대표로 다시 돼가지고 다음번 공천을 이끈다. 이 시나리오 외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 지방선거를 패배했는데 그 다음에 패배의 원흉으로 만일에 나가서 창당을 한다는 건 지방선거에서 많이 떨어뜨려서 패배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패배된 사람들한테 원한을 산 상태에서 들어와가지고 당을 접수한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분당은 불가능한 겁니다. 분당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준석도 이 국힘은 이번 달 안에 당명을 바꾼다니까 이 새로운 당에 다시 들어온다? 쉽지 않은 것처럼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처럼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분당이라는 건 말로는 공갈 협박처럼 보이지만 제일 겁나지 않는 게 분당 시나리오죠. 제일 겁나지 않는 게 분당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의원들이니 오세훈이니 중도 합리적인 자세처럼 보이게 하고 또 한동훈의 지지세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지지세를 흡수하기 위해서 편들어주는 척하지만 막상 제명이 강행돼가지고 25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되는 순간 한동훈은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한동훈 제명을 위해서 얼마나 빌드업을 해왔냐면 조강한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정점식 정책위 의장도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9명 중에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도읍은 한동훈 제명에 피 묻히기 싫었기 때문에 튀어나간 거고 거기에 정점식은 들어와서 정점식은 뭐 한동훈 제명에 전혀 요만큼도 고민 없이 제명에 표를 던질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표결을 했다? 양양자 우재준 빼놓고는 나머지 7명은 전부 다 한동훈 제명에 찬성을 할 거예요. 찬성하지 않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양자 우재준도 제가 볼 때는 과연 반대할지 그냥 기권 정도 하면 몰라도 반대까지는 안 할 가능성이 높아서 최고위는 오늘 하나 열흘 후에 하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결국 장동욱 대표 생각이 중요한 건데 지금 일단 열흘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반발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뭐 소장파 사람들 뭐 얘기할 텐데 얘기해라. 얘기하면 들어주겠다. 그리고 의총하자고 하는데 아니 평당원 제명에 왜 의총이 필요하냐. 그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 당원 당규상으로 현역 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의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한동훈은 평당원이기 때문에 의총이 필요가 없어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가처분은 한동훈 입장에서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가처분을 과연 했을 때 이길 수가 있느냐. 이기지 못한다면 가처분 해봤자 의미가 없죠. 근데 가처분도 안 하면 그냥 죽는 거니까 가처분을 하긴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이제 가처분에서 다툴 만한 절차적인 문제가 사실상 이 절차적인 문제를 없애려고 굉장히 신중하고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트집 잡을 게 없어요. 이미 제명 결정을 내놓고도 그 이유를 적은 문구 2개를 수정하는 정도로 윤리위가 철저하게 이 가처분을 했을 때 꼬투리를 안 잡히려고 노력을 했고 심지어는 윤리위 구성을 함에 있어서도 그냥 윤리위원장을 임명해버리면 끝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호선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당원 당규상으로는 윤리위원들끼리 윤리위원장을 호선한 적도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들끼리 호선해서 윤민우 위원장을 뽑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윤리위의 구성이나 그리고 윤리위가 이 윤리위를 개최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처분상의 절차적 하자 이거를 정말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서 절차적 하자를 잡을 게 없어요. 트집 잡을 게. 그러면 내용상으로 다퉈야 되는데 내용상으로 다투려면 지금 한동훈은 뭐 다 조작이네 뭐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조작인지 아닌지 밝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사실 모든 댓글이 다 등장하고 그 댓글 등장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한동훈이 더 타격을 입었지 얻을 게 없어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한동훈이나 가족들이 썼다고 하는 댓글들이 어느 정도 수위인지 잘 모르고 그냥 계실지 모르지만 살벌하거든요. 내용 보시면 살벌해요. 이걸 과연 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시켜가지고 현직 대통령과 부인을 이렇게 욕을 하냐. 그리고 대통령과 부인만 욕한 게 아니에요. 당내에 있는 주요 인사들을 자기가 경쟁시 될 것 같은 모든 인사들에 대해서 뭐 목줄 끌고 다녀야 된다는 둥 뭐 하면서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했기 때문에 그게 다 까지는 순간 한동훈에 대해서 조금 연민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다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짓을 해서 뭐 하겠어요. 저 내용들 보시면 한동훈이 썼다고 하는 게 똥 싸지르지 말고 개종자 같습니다. 개종자, 송장새끼, 이 등신들이 김건희 백담사로 보내고 등신 같은 미친 개통령, 개잡것들, 이면수 같은 인간 윤석열 저런 무지랭이를 아주 꼴값들을 하십니다. 이런 18 단두대지 뭐라고 건이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그러고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단두대지 뭐. 이런 미친 정부인이다. 그냥 무당 같다 미친. 저건 지금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까는 거고 다른 사람들 깐 것도 조져야 할 1번 타겟 조정훈 조져놓고 끝내야 돼. 등에 칼을 더러운 인간성. 홍준표는 찍소리도 없네요. 그리 주둥이 놀리더니 찌단테 굴종하던 것들이. 홍준표 침묵이 기네. 한마디 해야지 준표야. 황우여 총선 때 비공개 비례대표 신청했었대요. 이현정이 그러네요. 에요. 이 한심한 노인네야. 황우여 개수작하지 마라. 늙은 탐욕자야? 탐욕자 새끼. 존나 한심해요. 77살 등신. 그 새끼. 지랄 말고 원래대로 해. 연병하네. 나경원 한시 원희룡 셋이에요. 등신들 진짜 쪽팔리게 저것들 증진받는다. 등신들. 이런 개종자들. 원희룡 박종진 이상규 이 새끼들 출당 제명해라. 박종진 이상규 이런 개종자들. 박종진 이상규 원희룡에 붙은 지자체장들 다 죽여야 됨. 원희룡 사퇴해라. 살고 싶으면. 양아치 개새끼들. 자막 관리하는 새끼 누구야? 최고위원 후보 한동훈? 무능한 구태 서병수 개새끼가 당원을 모욕하네. 늙은 구태 새끼들. 희대의 쓰레기. 이거 다 한동훈 이름으로 작성된 글인데 한동훈 본인은 자기가 안 썼다 그러면 이거 누가 쓴 거예요? IP는 2개인데 진은정이 쓴 건가? 희대의 쓰레기. 아니 저도 욕하죠. 저도 욕하는데 저는 댓글로 욕하지는 않아요. 댓글 달지도 않고. 저런 거 이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자화자찬도 웃기죠. 마지막까지 당직자를 챙긴 것도 한동훈임.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고생한 당직자들 상여금 결제함. 나 이거 보고 진짜 반했음. 하나를 보면 열이 보임. 당시 청소 아주머니들과 식사한 당대표 있었나? 패딩도 지급했지. 한동훈이 당비는 그렇게 쓰는 거야. 윤송장들아. 한 위원장 이번 주 이상민 김영주 의원 만난다. 직접 영입했던 2 의원들을 이번 주 만난답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해야 하는 한 위원장. 보수 권력과 지지층이 한동훈으로 거의 다 이동하고 있음. 수치로 나타나고 있음. 자화자찬.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나온다니까요? 다 나와. 이제 얼굴 두껍기도 하다 진짜. 자화자찬 진짜. 자, 좀 지켜보시죠. 일단 장동욱 대표는 이 한동훈이라는 물고기에 힘을 빼는 숨을 죽이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끌어내서 이 칼로 목을 딱 치는 그거는 일단 열흘간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그 열흘 사이에 당내 반발을 최소화시키고 최소화시켜서 찍어 누르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계란 사람들도 지금은 왁 하는데 점점 새가 쪼그라드는 걸 느끼면 지금 한동훈이 만일에 진짜 힘이 있었으면 어제 기자회견장에 몇천 명 모아야죠. 몇천 명 모아서 세과시를 했어야 되는데 세과시가 안 되잖아. 그나마 있는 의원도 6명인가 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 옆에. 원외위원장들도 쫙 세워야지. 만일에 진짜 한동훈 계획이라는 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존재한다면 원외위원장들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쫙 세워서 당내 한 50명 여차하면 탈당한다 라고 하면서 공갈치고 지방선거 망칠 일 있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안 되잖아. 그 기자회견장에도 지지자들 몇십 명 모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새가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두고 김을 빼면 지금 의원들도 대안과 모색 어쩌고 해가지고 한동훈 편드는 것 같지만 한동훈 개라서 편드는 게 아니라 이들은 또 이들대로 이미지 갖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들 중도 이미지. 극단적이지 않다라는 식의 중도 이미지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고 오세훈은 오세훈대로 이 서울에 세를 확보하고 한동훈계가 주인을 잃었을 때 다 걷어먹여가지고 세를 불리려고 하는 즉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제 국힘 당사 앞에서 한 달 열밖에 없었다. 금방 없어지고. 이제 그 아주머니들은 한동훈이 힘있고 세 보일 때 좋아하는 거지. 힘있고 세 보일 때 좋아하는 거지. 이건 이제 가발도 다 드러나고 뽕도 빠지고 당원도 아니야. 이제 당사에 들어올 수도 없어. 제명되면. 국회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그것도 못해. 그러면 그냥 유튜버예요. 유튜버. 인기도 없는 유튜버. 재미도 없고. 그때도 한 달이 모이면 진짜 인기가 있는 거지만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멋있어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임영웅 쫓아다니고 그런 거랑 똑같이 멋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기운 빠지고 힘없고 자기 남편도 기운 빠지고 힘없어. 그런 기운 빠지고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은 세고 셌어요. 세 보이고 대표 같고 대통령 될 것 같고 그런 한동훈을 좋아하는 거지. 지금 당에서도 쫓겨나고 개털되고 지금
이제 고발당해가지고 경찰 불려다니고 이제 그렇게 된 한동훈을 누가 좋아해? 껍데기만 남은 가발. 가발에 뽕에 키높이 구두만 남은 대머리를 누가 좋아하냐고. 자, 이 한동훈 제명 문제는 조금 더 지켜보시죠. 앞으로 열흘간 또 김을 빼가지고 한동훈이 스스로 뭐 좀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지금 당장은 뭐 할 게 없죠. 이제 뭐 열흘 시간을 줬는데 뭐 재심을 할 거야, 가처분을 할 거야, 뭘 할 거예요? 가처분은 또 하기도 그래.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하고 나서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야 효력이 발생해야 가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열흘의 시간 동안 이 윤리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하여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다 가다듬어서 열흘 후에 최고위 의결을 해버릴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한동훈 그때부터 비당원인 거예요. 경찰은 왜 수사 안 하냐고요? 최고위에서 의결하고 나서 아마 형사 수사 의뢰 이걸 또 하게 되겠죠. 경찰은 이미 고발은 돼 있는데 그동안 사실 한동훈이 대표 끝나면서 경찰에다가 당 차원에서 수사하지 말라는 의견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 입장에서는 당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걸 나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애매하니까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나서기 시작하면 이걸 압수수색 해가지고 싹 털어서 삭제한 것까지 다 복구해가지고 지금 하기 시작하면 그냥 드루킹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한동훈은 그냥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구속되는 그런 순서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 당시에 주진우가 뭐 당내에서 조사를 했는데 뭐 별 내용 없다 뭐 이런 걸 그때는 이제 주진우가 한동훈 대표 밑에 법률위원장이니까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그걸 또 한동훈이 물고 늘어지더라고. 주진우는 기껏 이미 이제 한동훈계에서 탈환한 지가 한참 됐는데 명분은 1년이나 쌓았다고 지겹다고. 지겨워도 최대한 김을 빼가면서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충청도 스타일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장동혁 대표는 JP 이후에 가장 JP스러운 정치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충청도 스타일로 김을 빼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JP도 YS한테 그렇게 시달리고 욕먹고 하면서도 6개월을 버티다가 그 다음에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생각할 때 딱 뛰쳐나가가지고 자민련이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그때도 보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시달리고 들들 볶이고 대표를 인정 안 하는 여러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장동혁을 지지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지해서 뽑은 대표를 왜 니네가 흔들려고 하느냐 그런 어떤 그 동일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치인은 지지층들이 자기와 정치인을 감정이입하고 동일시하는 거. 내가 장동혁이다.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진짜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거죠. 대중 정치인자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길인데 장동혁 대표는 아직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본인 정치를 시작한 지 이제 넉 달 됐기 때문에 작년 8월에 처음 본인 정치를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다 참모였지 언제 본인 정치를 제대로 했나요? 넉 달 된 거예요. 넉 달, 5달 된 정치인한테 너무 빨리 모든 걸 하기를 기대하면 무리다. 조금 보자. 지금 솔직히 지명도로 놓고 봤을 때 한동훈과 장동혁 둘 중에 누가 지명도가 더 있습니까? 인지도나 지명도가. 아직은 한동훈이 더 높은 거예요. 아직은 오세훈이 더 높고. 오세훈은 워낙 오래 했고 한동훈도 워낙 오랫동안 스파트라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 새 약한 대표이기만 하지 새가 약하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김을 빼가면서 한동훈을 잡아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동훈을 잡는 순간 그만큼 이제 레벨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한동훈을 쫓아낼 수 있도록 장동혁 대표한테 최대한 힘을 몰아줘야 될 때다. 자, 김경이라는 여자는 완전히 돈으로 여기저기 가서 처음에 비례대표 시의원 공천은 안규백한테 가서 받고 지금 안규백한테는 500만 원 후원금 낸 거 외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 보니까 김경이 빠기 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불겠다. 지금 그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강선우는 돈을 바로 돌려줬다 그랬는데 김경은 4개월 후에 돌려받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뇌물죄 꼼짝 말합니다. 처음에 바로 돌려줬다. 그러면 어떻게든 뭐 이렇게 좀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받고 나서 공천받고
나중에 한참 있다 4개월 후에 돌려줬다 이렇게 되면 그냥 뇌물죄 성립에 전혀 문제가 없어집니다. 이거 뭐 사후에 돌려줬다는 건 정상 참작에서 조금 인정되는 거지. 이건 뭐 완전히 돈 받고 자리 준 거. 이건 뭐 순회호 부정처사까지 공천까지 시켜줬으니까 순회호 부정처사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제가 볼 때 징역 한 15년 구형되고 10년은 형량 나올 그런 죄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은 지금 뭐 김경은 한 5년, 강선우는 한 10년 받는 게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할 정도인데 김경이 지금 뭐 빌려줬다고 하는 돈이 47억 원이 있는데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빌려줬냐? 이게 또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뭐 김민석이라도 나온다거나 지금 보면 김민석 지역에서 구청장 되려고 김민석한테 쫓아다니다가 처음에 작년에 이미 뭐 본인이 탈당한 이유가 김민석한테 도움 주려고 당원들 3,000명 입당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했다는 게 이미 작년부터 밝혀져 있기 때문에 김경을 탈탈 털면 김민석, 강선우, 김병기가 전부 날아간다. 안규배까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김경이 지금 특검이 수사하는 식으로 플리바겐을 하면 당신 불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싹 불어라. 그러면 뭐 안규백, 김병기, 강선우, 김민석 다 나오지 않을까. 꿔준 돈 47억에 누구 5억, 누구 5억 이런 게 다 나오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본인 재산이 지금 부동산으로 65억인데 이 부동산들이 다 공시지가로 신고되어 있는 거라서 지금 뭐 대충 한 200억 재산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여자가 한 일은 무슨 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했다는 것밖에 없는데 아마도 이혼하면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김민석과 관련된 의혹을 때문에 시의회에서 징계하려고 하니까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철회를 시켰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당 대변인이 국민의힘 대변인이 김경으로부터 고소당해가지고 이제 그걸 뭐 이렇게 서로 무마하는 과정에서 고소도 징계도 철회했다. 지금 서울시에서 다시 한번 징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넉 달밖에 안 남아서 이 시의 징계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다음 달 정도까지 징계를 해버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그리고 강선우와 관련해서는 강선우 보좌관 이 남국장인가 하는 사람은 강선우 지시로 차에다가 돈을 실었다. 물건을 실었다. 이 물건이 이제 돈이다. 그랬더니 남 씨는 안 받았다고 처음에 주장하다가 뭔가 받아서 강선우 차에 실어줬는데 그게 돈인지는 모르겠다. 몰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김경이 자수서에 쓴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다. 강선우한테 1억 원을 건넬 당시에 남 씨와 강선우가 함께 있었고 남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강선우에게 직접 전달했다라는 내용으로 자수서를 냈고 이 남 씨는 강선우가 뭔가 물건을 주면서 차에다 실어놓으라 그래서 이게 자기가 받고 자기가 차에다가 실으면 어디 CCTV 같은 데 찍힐까봐 이제 남국장 시킨 거죠. 이거 갖다가 차에다 좀 뒤에다 실어라. 그래가지고 뒤에다 실어놓고 그리고 나서 차 타고 간 거죠. 김병기는 지금 1m 되는 대형 금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금고 안에 과연 뭐가 있느냐. 뭐 귀중품을 보관하는 금고였다라고 하는데 귀중품뿐만 아니라 현금이 뭐 몇 억 나오면 또 충격이 또 크겠죠. 근데 그 금고를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옮긴 거 아니냐. 차남의 자택, 차남 집에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아직 못 찾았다. 이런데 뭐 CCTV 발견하고 뭐 했다는 거 보면 금고를 찾긴 찾을 것 같아요. 이게 금고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금고를 봤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김병기는 항상 핸드폰을 2개 갖고 다니면서 하나로 녹음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김병기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그 금고 안에 보관된 게 아니냐. 그 녹음을 많이 해놓은 핸드폰이. 그러면 그 핸드폰을 만일에 압수수색해서 찾아내면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죠. 이정근의 녹음 때문에 송영길계가 작살났던 것처럼 김병기의 녹음으로 현 정권이 박살나지 않겠나. 지금 1m, 가로 세로 1m, 가로 1m, 세로 1m 상당히 큰 금고예요. 돈뿐만 아니라 핸드폰이 더 크죠. 핸드폰을 뭐 2, 3년마다 한 번씩 바꾸면서 그 예전 핸드폰을 전부 그 금고 안에 보관한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김병기가 정치 시작한 지 한 10년 됐으니까
한 2015년, 16년부터 핸드폰으로 녹음한 것들이 나오는 순간 대박이 터지지 않겠나. 자, 어제 저희 김민수 최고위원이 저희 KNL에 와서 얘기했던 여론조사가 이겁니다.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에 의뢰를 받아서 하는 여론조사인데, 여기에서 사실은 민주당 최고위원 또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누가 돼야 되느냐, 요걸 묻는 게 있어서 민주당과 관련한 여론조사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조원 CNI가 늘 했던 조사예요. 1월 2주차 조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국힘이 41.7, 민주당이 38.6, 그러니까 국힘이 민주당보다 거의 3%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요게, 그리고 이제 1주차, 3주차는 다시 또 국힘이 민주당한테 뭐 오차 범위 내에서 뒤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한 거다라고 보시면 별거 아니지만, 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조사 때는 항상 뭐 연령대 몇 살 뭐 이런 거를 처음에 확인한 다음에 남성, 여성, 연령대, 사는 지역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질문을 몇 가지를 해요. 뭐 이재명의 뭐 어떠고 뭐 무슨 아니면 전국 편안이 어떠고 이런 것들 질문을 몇 가지를 하는데, 이 질문을 이번 이 조사에서는 1월 둘째 주 조사에서는 그 질문이 없다. 그냥 바로 지지정당으로 들어갑니다. 질문지를 보시면 저 앞에 지역과 나이와 성별을 묻는 거 그걸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지지정당을 조사하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저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조사는 민주당에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저 조사에서 지지정당을 민주당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그냥 끝내버립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하려고 한 거라서, 첫 번째 질문에서 지지정당이 민주당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종료하는 형태로 질문을 하니까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높게 나오는, 앞에 아무것도 안 깔았다 이거예요. 앞에 아무것도 안 깔고 바로 조사라니까. 네. 근데 이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시면 20대, 30대에서는 남녀 공이 국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18세, 29세에서 국힘이 49.4%, 70세 이상에서 국힘이 48.7%. 그래서 세대와 지역으로 지지 성향이 완전히 갈리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심규진 교수가 분석한 내용을 저희 인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인터넷 매체 인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요거를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ARS 여론조사는 저희가 몇 달째 계속 국힘과 민주당이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계속 각축하고 있다, 이런 조사를 보내드렸는데, 이게 이제 수치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고 있다, 새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자꾸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들려는 조중동과 이 친한계 이자들은 계속 뭐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지금처럼 하면 지방선거 망한다, 김종인이니 뭐니 막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실제 조사 결과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금 조사 결과들을 냉정하게 따져보면 지역별로 충분히 국힘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갤럽이니 꽃이니 뭐 이런 좌파 여론조사 결과들의 조사 결과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신뢰할 수 없냐? 방법이 잘못됐거나 무슨 뭐 표본을 오류로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질문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우파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우파 지지자들이 응답하지 않게 만드는 식으로 질문이 구성돼 있거나, 우파 지지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게 만드는 거죠. 이 면접원이 조사를 하면서 사실상 기분 나쁘거나 공포를 느끼게 만들어서 뭐 답이 안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는 거죠. 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어제부터 단식을 시작했는데, 지금 국회 본청에서는 뭐가 진행 중이냐면 종합특검
제2차 특검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지금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장동욱 대표가 왜 단식을 하느냐. 지금 이 통일교 특검 이걸 관철시키기 위한 단식에 돌입했는데, 물론 이제 왜 갑자기 이런 단식을 하느냐를 놓고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일단 한동훈의 징계에 대해 당내 공감대를 더 형성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한동훈 징계에 반대한다고 한동훈 제명에 반대한다고 하는 의원 수가 그 서명한 사람들이 20명이 조금 넘었어요. 22명인가 3명 정도 됐는데, 원래는 당내에서 그런 반발이 나오면 친한계들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서명하지 않겠나라고 봤는데, 친한계로 알려진 사람 숫자보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아마 당원권 정지 한 2, 3년 정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징계 수위를 예상했는데, 제명까지 올라가니까 갑자기 이제 제명 이렇게 하니까 좀 의원들이 반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라서 지금 좀 시간을 가지고, 약간 냉각기를 가지고 좀 김을 빼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큰 물고기를 잡을 때 바로 땡겨 올리려고 하다가는 낚시줄이 끊어집니다. 이 물고기에 일단 물 위로 약간 잡아 빼서 공기를 팍 먹이면 힘이 확 빠져요. 물고기라는 게 물속에서는 힘이 센데 물 밖으로 조금만 나와도 힘이 확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약간 공기를 먹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주 빨리도 지금 한동훈이라는 대어를 낳기 위해서 좀 힘을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리고 결국 이제 한동훈이 징계를 받으면, 제명 처분을 받으면 가처분을 내거나 하여간 법적 조치를 취할 텐데, 이 법적 조치를 취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절차적인 문제거든요.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흠을 잡히면, 지금 뭐 판사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판사들 중에 어떻게든 국힘 무너져라 하는 판사들, 우리 입법부 연구회 이런 데 걸리면 잘못하면 가처분 인용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절차적 문제에서 전혀 흠결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명 처분이든지 뭐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10일 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 당원 당규가 돼 있는데, 그 재심 청구 기간을 충분히 보장을 하고, 또 지금 한동훈 쪽에서 불평하는 게 제명 처분을 하면서 본인 소명도 안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명해봐라 이거죠. 윤리위원회 와서 소명을 하든지 최고위원회 와서 소명을 하든지 본인의 소명을 해라. 소명 뭐 제명하기 하루 전에 문자만 하나 띄고 본인 소명도 안 들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시간 줄 테니까 소명해라. 충분히 재심을 하든지 소명을 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해서 이 절차적인 흠결을 가지고 다툴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시간을 줬다는 거죠. 제명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아무도 반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명 처분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양자나 우재준도 밖에서는 한동훈 눈치 보느라고 떠들지 몰라도 그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최고위 분위기는 어떠냐? 김재원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와 동조단식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계 문제 정리해야 된다고. 그럴 정도로 지금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확고하다. 지금 언론이 괜히 이거를 키워서 떠드느라고, 물론 이제 장동욱 대표 측에서도 23명까지 반발할지는 몰랐다. 한 10명 정도 반발은 예상했지만 23명까지 반발은 좀 많았다. 그래서 그런 당내 반발도 누르고, 한동훈계의 반발도 누르고, 한동훈의 법적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하는 방안으로 열흘간 시간을 줘서 26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이런 식으로 일단 김을 빼놓고, 본인은 단식으로 이 당내 반발하는 세력에 대한 경고와 본인의 굳은 의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지금 뭐 쪼개졌네 어쩌네 하지만 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당을 탈당하고 나가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히려 장동욱 대표의 단식에 동조하는 의원들 숫자가 훨씬 많아요. 옆에 함께 지금 장동욱 대표 단식에 장동욱 대표 사진만 나오지만 옆에 같이 앉아있는 송원석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주요 당직자들이 전부 장동욱 대표 옆에 앉아서 동조 단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고위원들도 동조 단식하겠다. 지금 이러면 이제 단식이 하루 이틀 늘어날수록 이제 시도당 위원장들, 또 당협위원장들,
원외 당협위원장들 뭐 대거 몰려와서 동조단식한다 이렇게 분위기가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몰려들 것이고 또 청년 책임당원들은 한동훈 제명해야 된다고 당사 앞에서 오히려 형사 고발 수사 의뢰를 통해서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청년 책임당원들 시위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의 반발은 주로 올드미디어들을 통해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씩 둘씩 힘을 빼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제일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본인도 출당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준석은 처음부터 얘기한 게 뭐냐면 이 탄핵 사태 계엄이 되고 탄핵을 주도했다면 그러면 당연히 탈당할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당내에서 싸운다? 말이 안 된다. 자기들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놓고는 버텨보려고 했는데 결국 못 버티고 40몇 명이 뛰쳐나갔던 이유도 당의 그 따가운 질시와 질책 이거를 버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탄핵을 할 때부터 다 같이 탈당할 결심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당내 투쟁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한가발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리될 수밖에 없다. 본인이 한가발개를 남겠다고 한다면 출당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국힘부터 나와라. 저 때 처음부터 저랬었어요. 지금도 얘기하고 있지만 2024년 말부터 이준석계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쪽에서는 거기 못 있는다. 나와라. 지금도 한동훈 제명됐을 때 한동훈이 다 나와라 해가지고 나가면 모를까 안 그러면 한동훈 개라는 건 없어집니다. 그냥 바로. 저 윤희석이니 김종혁이니 뭐 박상순이 하는 몇 명 그리고 신지호 뭐 이런 몇 명들 이현종은 당원이 아마 아니든가 그러니까 그런 몇 명들만 같이 이제 동시에 정리해버리면 그러면 현역 의원들 중에 뛰쳐나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그저께 한동훈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할 때 같이 섰던 의원 수를 보면 압니다. 6명이에요. 달랑. 그중에 비례대표 유용원 정도 있는데 유용원 빼고 배현진, 박정훈이 과연 한동훈과 함께 탈당을 할까요? 배현진, 박정훈 탈당하면 제일 좋아할 사람들은 송파갑을 노리고 있는 수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죠. 저 고동진 나가면 강남병을 노리는 아마 국회의사당 앞에서부터 천안까지는 갈 겁니다. 줄 세우면. 고동진 지역으로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마 한 10,000명은 쓸 거예요. 네. 윤희석이 아마 강동갑인가 어딘가 될 텐데 지역구가 윤희석 지역도 상당히 좋은 데기 때문에 저기도 윤희석도 제명해버리면 그 지역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야. 또 박상수도 마찬가지고 연수갑인가 그런데 거긴 더 좋은데 송도라서 그런데 거기서 잘라버리면 지금 대거 지금 그 자리들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도 나도 지금 저들은 저렇게 떠들어대고 있지만 지도부 사태론 찻잔 속에 그야말로 퐁당 태풍도 아니고 찻잔 속에 퐁당 수준의 설탕 하나 왜 조각 각설탕 하나 찻잔 속에다 넣으면 퐁당하고 그 순식간에 녹아버리고 끝나죠. 그 정도로 끝날 거다. 무소속 출마도 생각 안 하고 신당 만드는 일도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정치를 하나. 지금 이준석은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고수라면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하든지 창당을 해야 된다. 그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세력도 없죠. 찻잔석 태풍도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단식하면서 읽은 책이 환율 전쟁 이야기다. 이런 것도 이제 기사가 난다는 것 자체가 어제 장동혁 대표 옆을 지킨 사람들은 박준태, 이인선 의원과 김민수, 조광한 최고위원, 윤용근, 정문식, 홍영선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대거 와서 눈도장을 찍고 있고 지금 의원들도 하나씩 둘씩 와서 눈도장을 찍는 결국 단식을 하면서 당내 세력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그리고 친한계의 반발은 누르고 또 이제 물론 여당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전재수는 결국 나 잡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 특검이 통일교 특검이 결국은 뭘 하는 거냐. 지금 경찰이 전재수 수사하면서 한 20일 동안 지금 소리 소문도 없이 오히려 전재수 사건 파묻기에 나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된다. 전재수를 날려야 부산시장을 지킬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전재수와 박형준의 여론조사를 보면 뭐 전재수가 앞서는 결과가 통일교에서 돈 받았다고 하는데도 앞서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지금 같아서는 부산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전재수가 어떻게든지 날아가야 된다. 그래서 전재수는 뭐 바로
그걸 아니까 장동혁 재금품수수 여부 따라 단식하지 말고 정치 생명을 걸어라. 단식이 아니라 정치 생명 걸어라.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본인은 지금 검경 합동수사로 가면 자신 있다 이런 거죠. 검경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 그 항소 포기에서 반발하지 않았던 김태훈 검사장인데 남부지검장인데 그러니까 믿는 거죠 거기를 자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저 사람이죠. 제 고등학교 법대 후배예요. 경기고 서울법대 2년 후배라서 저는 뭐 잘 아는 친구인데 참 이 서울법대라는 게 참 아이러니인 게 저 친구도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 욕 바가지로 퍼먹고 있는 오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선고하는 백대현 부장판사도 제 서울법대 테니스부 후배든가 뭐 하여간 그래요. 옛날부터 잘 아는 친구인데 그렇게 황당한 짓 할지 몰랐죠. 김태훈이는 원래 옛날 대학교 때부터 운동권 쫓아다니고 그러는 친구라서 뭐 저기는 원래부터 그랬지만 백대현은 꼭 그렇진 않았는데 이 친구입니다. 네. 아니 역대 정치인들 단식한 숫자 날짜 이렇게 보면 노회찬 심상정은 30일 단식을 했는데 뭐 100일 단식한 그 뭐 지율 스님인가 뭐 100일도 단식하잖아요. 네. 인간이 어떻게 100일을 굶습니까? 저 보시면 그건 안 나왔네. 30일 단식은 노회찬 심상정 30일 단식은 너무 심하니까 아예 안 나왔는데 이재명도 2024년인가요? 한 23일 단식했죠. 그러고는 초록병원인가 어디 가가지고 녹색병원인가 가서 정청래는 저녁 때만 되면 정청래도 단식한 적이 있는데 저녁 때만 되면 나가가지고 어디 차에 가서 이렇게 한 30-40분 있다가 와. 그러면서 나오다가 이쑤시다가 걸려가지고 저거죠. 아니 단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흡연을 하냐고. 이쑤신 게 아니라 흡연을 했구나. 담배 피고 식후 불연초면 뭐 그런 거죠. 또 딱 밥 먹고 담배 피듯이 이쑤신 게 아니라 담배 피다 걸린 거. 네. 아니 그러고 무슨 이렇게 보온병을 한 10개 넣고 단식을 하잖아요. 그 보온병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게 뭐야. 사골국물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먹어가면서 하면 그게 단식이야? 네. 저런 거. 뭘 마시는지 알 수가 없어. 아니 물이면 그냥 이런 생수 이런 물로 이렇게 마셔야지. 저희 물이 아니니까 저기다 넣어서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골국물 같은 거 계속 먹으면 살쪄요 오히려. 갈릭 소금에 와인 소금 병 저런 거. 곰국. 네. 웰빙 단식 논란.